젤짱 멈춰버린 시계 떨리는 손. 서울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이라 불리는 영등포 쪽 방촌의 밤은 차갑다 못해 비릿했다. 골목 구석구석 배어있는 낡은 기름.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꽃이 피어난 벽지 사이로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다. 강진우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걷고 있었다. 한때는 신의 손이라 불리며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가장 촉망받던 조교수였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다. 젠장. 진우가 낮은 신음과 함께 멈춰섰다. 알코올의 기운이 가시자마자 찾아오는 이 저주스러운 금단 현상,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1년 전 병원 이사장의 아들을 수술대 위에서 떠나보냈던 그날의 기억이 그를 옥죄었다. 완벽한 수술이었다. 하지만 정치는 의학보다 강했고 모든 책임은 집도애인 진우에게 씌워졌다. 면허는 정지되었고 그의 자부심이었던 손은 그때부터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문진의료봉사회라는 빛바랜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그의 유일한 스승이자 죽기 전까지 가난한 이들의 가슴을 열어 생명을 불어넣었던 문성호 교수의 유산이었다. 강 선생 왔나? 먼지 쌓인 책상 앞에 앉아있던 늙은 간호사 김씨가 고개를 들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구석에 놓인 청진기를 집어들었다. 문 교수가 평생을 사용했던, 이제는 고무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구식 청진기였다. 이걸 왜 아직도 안 버렸습니까? 문 교수님이 그러셨지. 기계는 거짓말을 해도 사람 심장 소리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자네한테 꼭 전해주라고 유언하셨네. 진우는 피식 웃으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그때였다.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땀에 젖은 사내 하나가 노인 한 명을 등에 업고 뛰어 들어왔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청색증이 완연한 보랏빛이었다. 진우의 눈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베드에 눕혀요. 빨리. 진우가 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열었다. 흉곽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기흉인가? 아니면 대동맥 박리? 맥박을 짚으려 손을 뻗는 순간 다시 그 지독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손가락 끝이 경련하며 환자의 손목 위를 겉돌았다. 젠장. 이럴 때 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환자의 호흡이 끊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때 목에 걸려있던 문 교수의 청진기가 진우의 손등을 툭 쳤다. 무의식적으로 진우는 청진기를 집어 노인의 가슴에 갖다 댔다. 그 순간이었다. 두근, 두근. 단순한 심박음이 아니었다. 귀를 파고드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진우의 정신을 덮쳤다. 소리 너머로 무언가 이미지가 일그러지며 머릿속에 투영되었다. 아직 안 돼. 우리 손주. 입학식 가야 해. 노인의 메마른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청진기를 타고 흐르는 진동은 명확한 의지가 되어 진우의 고막을 때렸다. 그것은 환자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처절한 외침이었다. 이건 소리가 아니야.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환자의 폐동맥 근처에서 들리는 불규칙한 마찰음. 단순한 기흉이 아니었다. 폐기포가 터지며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긴장성 기흉, 그리고 그로 인한 심장 압정 카디액 TAMPONAD. 1분, 아니 30초 내로 처치하지 않으면 심장은 영원히 멈출 터였다. 14게이지 카테터 가져와. 아니 그냥 굵은 바늘이라도. 강 선생, 여기선 수술 못해. 앰뷸런스 불러야. 부르면 죽어. 당장 가져와. 진우의 외침에 김 간호사가 서둘러 도구함을 뒤졌다. 낡은 트레이 위에 놓인 메스와 바늘. 진우가 오른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제발 멈춰. 멈추란 말이야. 진우가 자신의 오른손목을 왼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때 청진기 너머로 들리던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진우의 뇌리를 울렸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이 있듯
노인의 간절한 생체 신호와 진우의 맥박이 동조 싱크되는 순간 진우의 손등 위를 흐르던 경련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차갑고 정교한 의사의 감각이 돌아왔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노인의 네 번째 갈비뼈 사이를 메스로 갈랐다. 피가 튀어 올랐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칙!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수술실 안이 낡은 지하 창고를 가득 채웠다. 곧이어 노인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공기를 빨아들였다. 멈춰가던 심장 박동이 다시금 규칙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진우는 땀방울이 턱 끝까지 맺힌 채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다시 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의 감각은 생생했다. 청진기를 통해 환자의 삶과 연결되었던 그 초월적인 순간. 살았어요? 보호자인 사내가 울먹이며 물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목에 걸린 청진기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체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것은 죽은 스승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다시는 메스를 잡지 못할 줄 알았던 그에게 찾아온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강 선생, 자네 손. 김 간호사가 경악 어린 표정으로 진우를 보았다. 진우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노인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다.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지금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방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이제 막 멈춰있던 그의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환자의 심장 소리와 함께 제2장 다시 켜진 수술실의 등. 성심병원 본관 복도는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벽면 여기저기엔 칠이 벗겨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찌든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갈에 섞인 기침 소리가 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 낯선 복도 위에 서서 자신의 하얀 가운을 내려다보았다. 1년 만에 걸친 가운은 어깨가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다. 강진우 선생 왔군. 원장실 문을 열자 박대식 원장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신문을 덮었다. 그는 진우를 환영하기보다는 시장 바닥에서 쓸만한 물건을 감정하는 상인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태산병원 출신이라 그런지 때깔은 좋군. 하지만 여긴 자네가 있던 그 번쩍거리는 성전이 아니야. 당장 내일 환자가 죽어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 밑바닥이지. 자네 같은 문제아를 받아줄 곳은 여기뿐이라는 걸 명심해. 박 원장은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졌다. 면허 정지 해제 절차는 내가 밟고 있네. 당분간은 촉탁이라는 타이틀로 뒤에 숨어 있어.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내 말만 잘 들으면 예전의 명성을 되찾게 해주지. 명성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저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다면 그뿐입니다. 좋아, 그 고집. 흉부외과 의사답군. 자, 가서 인사나 해도. 자네를 반겨줄 놈들은 하나도 없겠지만. 의국 문을 열자마자 진우를 맞이한 건 차가운 냉소였다. 야, 봤어? 저 사람이지? 이사장 아들 테이블 데스테이블 데스 시켰다는 사람.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올라갔다가 미천 드러난 거라던데 손까지 떤다며? 레지던트들의 수군거림이 진우의 등 뒤를 칼날처럼 스쳤다. 치프 레지던트 임철수는 의국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진우를 보고는 짐짓 놀란 척 몸을 일으켰다. 어이쿠, 귀하신 분이 오셨네. 강진우 선생님? 여긴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병원은 수술할 환자보다 가망 없어서 실려 나가는 환자가 더 많은데. 임철수의 노골적인 비아냥에 진우는 대꾸 없이 주머니 속의 낡은 청진기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윙. 응급실로 연결된 스피커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다. 코드 블루. 응급실 3번 베드. 코드 블루. 의국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임철수가 투덜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또 3번 할머니네. 아, 진짜 오늘 퇴근하긴 글렀네. 야, 대충 가서 에피네프린 때려 넣고 CPR 심폐소생술 준비해.
진우는 임철수보다 먼저 문을 팍 차고 나갔다. 저 형씨 어디가? 응급실은 아비규환이었다. 3번 베드 위에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입을 쩍 벌린 채 허공을 긁고 있었다. 청색증이 이미 목덜미까지 올라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모니터의 심박수는 140을 넘나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비켜. 진우가 당직 의사를 밀치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낡은 청진기를 귀에 꽂고 환자의 왼쪽 가슴, 심장 판막 부근에 갖다 댔다. 그 순간 응급실의 소음이 사라졌다. 툭, 슥, 툭. 규칙적인 박동 사이에 끼어든 기분 나쁜 마찰음. 그것은 마치 톱니다 바퀴 사이에 돌멩이가 낀 것 같은 불길한 소리였다. 진우의 뇌리에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좌심방 내벽에 붙어있던 젤리 같은 종양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 승모 판막 입구를 꽉 막아버린 장면이었다. 심장 점액종 파열. 환자의 무의식이 진우의 손끝을 타고 울부짖었다. 살려줘. 우리 막내딸 오늘 면접인데. 나 가야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 진우는 환자의 가슴 위로 쏟아지는 그 처절한 생의 의지에 몸서리를 쳤다. 환자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위를 향하고 있었다. 동공이 풀리기 직전이었다. 당장 수술실 잡아. 심장 점액종 파열이야. 뒤늦게 달려온 임철수가 차트를 낚아채며 소리쳤다. 미쳤어요. 이 환자 에코 초음파상으로는 그냥 신부전입니다. 수치도 안정적이었다고요. 점액종이라니 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지금 내 귀에는 이 환자 심장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려. 10분이야. 10분 안에 판막 안 열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 다 끊겨서 식물인간 되거나 죽어. 책임질 수 있어? 진우의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응급실을 울렸다. 평소 설렁설렁 일하던 간호사들도 거들먹거리던 임철수도 진우의 눈빛에 압도되어 얼어붙었다. 진우는 주머니 안에서 제멋대로 춤추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으스러지게 움켜쥐었다. 멈춰. 제발 지금은 멈춰. 그때 환자의 차가운 손이 진우의 가운 자락바닥을 꽉 붙잡았다. 마치 마지막 동아줄을 잡은 듯한 그 힘. 그 체온이 진우의 손끝에 닿는 순간 거짓말처럼 경련이 멈췄다. 이 환자 내가 살립니다. 진우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는 직접 베드를 밀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베드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어시스트 준비해. 못하겠으면 비키고 실력 있는 놈 데려와. 임철수는 멍하니 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수술실로 향하는 신발끈을 조여맸다. 죽어있던 성심병원의 흉부외과가 강진우라는 불씨 하나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제3장 칼날 위에 춤 더 에지 어브 더 블레이드. 수술실 입구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깜빡이며 점등되었다. 진우는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거칠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손가락 사이사이를 때렸다. 1년 전 수술복을 벗어던지며 다시는 이 차가운 감촉을 느끼지 않겠노라 다짐했건만 운명은 그를 다시 가장 잔인하고도 숭고한 사지로 밀어넣었다. 브러쉬 줘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다. 손톱 밑까지 비누 거품으로 닦아내며 그는 자신의 왼손을 노려보았다. 아직은 잠잠했다. 환자의 그 절박했던 손길이 남긴 잔상이 최면처럼 그의 신경을 붙들고 있었다. 수술실 내부. 환자는 이미 마취과 의사에 의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각종 모니터에서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그러나 위태롭게 울려 퍼졌다. 포비돈 소독약 도포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가슴 위로 누런 소독약을 넓게 펴 발랐다. 뒤늦게 스크럽 수술복을 갈아입고 들어온 임철수의 얼굴은 여전히 불신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선생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흉골 열었다가 만약 점액종 아니면 그땐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우는 대답 대신 메스를 건네받았다. 나를 믿지 마. 이 환자의 심장이 내뱉는 비명을 믿어. 메스의 날카로운 끝이 소독된 환자의 피부 위를 스쳤다. 칙. 피부와 피하 조직이 갈라지며
붉은 혈액이 솟구쳤다. 진우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기 소작기 비오 VI가 지지는 매캐한 냄새가 수술실 공기를 채웠다. 흉골 절단기 STR NUM 소의 날카로운 금속음이 수술실을 때렸다. 드르르륵. 마침내 환자의 가슴이 열리고 선홍빛 심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힘겹게 박동하고 있는 심장.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부전 환자의 심장과 다를 바 없었다. 임철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 붙였다. 보세요. 육안으로는 깨끗하잖아요. 점액종 같은 건 안 보인다고요. 그 순간이었다. 진우가 손가락으로 심장의 자심방 쪽을 살짝 눌렀다. 여기 판막 입구 쪽 진동이 느껴지나? 네? 그게 무슨 와류터 밸런스야. 종양 파편이 판막에 걸려서 혈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어. 지금 안 열면 1분 내로 판막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터진다. 대동맥 캐뉼라 주입관 준비해. 체외순환기 가동. 진우의 지시에 간호사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굵은 관이 대동맥과 대정맥에 꽂히고 환자의 피가 몸 밖의 기계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심장은 잠시 멈췄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좌심방을 절개했다. 석션. 피를 빨아들이자 숨겨져 있던 내부가 드러났다. 임철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아! 그곳엔 젤리처럼 흐물거리는 포도송이 같은 흉측한 종양 덩어리가 판막 사이에 끼어 너덜거리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떨어져 나가 혈관 입구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진우의 예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한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걸 청진기만으로. 감탄할 시간 없어. 파편 하나라도 대동맥으로 넘어가면 뇌경색이야. 포셉 FORC 입히죠. 진우의 손끝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0.1의 미세한 파편들을 하나하나 건져 올리는 작업. 그때였다. 징. 진우의 왼손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1년 만에 마주한 극도의 긴장감이 억눌려 있던 트라우마를 깨운 것이다. 포셉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종양 파편을 놓칠 뻔했다. 선생님, 손이. 임철수의 비명이 수술실을 흔들었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간호사가 급히 땀을 닦아주었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진우는 눈을 감았다. 시각을 차단하자 오히려 감각이 예리해졌다. 귀에 꽂혀 있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들었던 그 노부인의 심장 소리가 재생되고 있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그것은 환청이었을 수도, 혹은 의사로서의 본능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진우의 신경계가 차분히 가라앉았다. 진우는 눈을 떴다.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판막 사이에 낀 마지막 파편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종양 제거 완료. 판막 성형 시작합니다. O-0 프롤린 수술용 실줘요. 바늘이 허공을 가르며 심장 근육을 꿰매 나갔다. 마치 기계가 박음질하는 듯한 일정한 간격과 속도. 임철수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의학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에 가까웠다. 30분 후. 체외순환기 뗍니다. 심장 리부팅 REBO TING. 진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멈춰있던 심장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다. 두근. 미약하게 떨리던 심장이 이내 힘차게 박동을 시작했다. 모니터의 바이탈 수치가 정상을 알리는 녹색 불빛을 내뿜었다. 수술 끝. 마무리하세요. 진우는 메스를 내려놓고 수술대를 벗어났다. 그의 가운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손을 주머니에 넣자 다시 지독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우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문 교수가 왜 그 낡은 청진기를 남겼는지. 환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죽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행위라는 것을. 강 선생님. 수술실에서 뛰쳐나온 임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진우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우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병원의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를 버렸던 세상이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제사장 폭풍의 전조 더 게더링 스톰. 옥상 헬기패드 위로 내려앉은 닥터 헬기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지면을 때렸다. 거친 강풍이 진우의 가운을 사정없이 휘감았고 헬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훅 끼얹었다. 시야는 먼지로 뿌옇게 흐려졌지만 진우의 눈은 오직 들것 위에 누운 작은 형체만을 쫓고 있었다. 환자 인계받습니다. 진우가 소리쳤지만 헬기 소음에 묻혀 나가지 않았다. 그는 들것을 향해 몸을 던지듯 달려갔다. 그 위에 누운 아이는 겨우 5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구멍이 뚫리고 판막이 뒤틀린 채 살아온 선천성 심장 기형 FALLOT 사징증 환아였다. 의식 소실 5분 전. 자발호흡 멈췄습니다. 엠브백 수동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구급대원의 외침과 동시에 진우의 손이 아이의 목덜미로 향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경동맥의 박동이 마치 끊어지기 직전에 거미줄처럼 가늘게 떨리다 사라졌다. 진우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헬기 패드의 시멘트 바닥이 바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목에 걸린 낡은 청진기를 아이의 작은 흉곽 위에 눌러 붙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절되었다. 헬기의 엔진음도 주변 사람들의 비명도 사라졌다. 오직 청진기의 차가운 금속판을 타고 전해지는 지극히 미세한 무의 소리만이 진우의 고막을 울렸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진우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1초, 2초. 영겁 같은 침묵 끝에 아주 깊은 동굴 안쪽에서 들려오는 듯한 가냘픈 진동이 전해졌다. 엄마, 나 추워. 졸려. 아이의 마지막 생명력이 내뱉는 단군의 비명이었다. 아이의 입술은 이미 검붉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산소 포화도 모니터는 의미 없는 숫자만을 내뱉으며 경고음을 울려댔다. 강 선생님,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뒤따라온 임철수가 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지만 진우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못 가. 엘리베이터 타는 2분 동안 이 아이 심장 썩어. 지금 여기서 열어야 해. 미쳤습니까? 여긴 옥상이에요. 먼지에 바람에. 감염되면 어쩌려고요? 죽는 것보단 감염되는 게 나아.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멸균 처리된 비상용 절개 키트를 꺼냈다. 박 원장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진우의 서슬퍼런 기세에 주춤하며 물러섰다. 진우의 왼손이 아이의 가슴 위에 머물렀다. 주머니 속에서는 그렇게도 떨리던 손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창백한 피부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뇌 속의 트라우마가 일시 정지되었다.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진우의 손끝은 정지했다. 칙! 메스가 아이의 흉곽 중앙을 갈랐다. 선홍색 피가 아닌 산소가 부족해 검게 죽은 피가 진우의 손등을 적셨다. 그는 흉골을 억지로 벌리고 아직 채 다 자라지 않은 아이의 작은 심장을 직접 손으로 움켜쥐었다. 차갑다. 생명을 잃어가는 장기의 온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철수야, 엠브백 멈추지 마. 압박 들어간다. 진우는 자신의 오른손 엄지로 아이의 심장을 일정한 리듬으로 쥐어짜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제발. 하나, 둘, 셋. 뛰어라. 진우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아이의 열린 가슴 안으로 떨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문을 외웠다. 최태수가 수천 번, 수만 번 환자의 가슴 앞에서 되뇌었을 그 투박한 진심을 담아. 너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잖아. 이대로 가면 안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도와줘. 그때였다. 멈춰있던 진우의 청진기 너머로 기적 같은 반동이 느껴졌다. 푸르르.
손바닥 안에 작은 심장이 마치 경련하듯 한번 크게 뒤틀렸다. 이어지는 묵직한 박동. 두근. 진우의 손바닥을 밀어내는 강렬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검보라색이었던 아이의 입술에 아주 미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돌아왔어? 맥박 돌아왔습니다. 임철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진우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온몸은 먼지와 피 그리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송해. 감염 차단하고 수술실 1번 열어. 내가 직접 들어간다. 진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폭도를 향해 달렸다. 그 순간 패드 한 구석에 서 있던 검은 코트의 사내들이 눈에 들어왔다. 태산병원에서 보낸 이들이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다. 강진우 선생, 이거 무단 개용인 거 알지? 자네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박 원장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인생이 끝나는 게 무서웠다면 처음부터 의사가 되지도 않았어. 진우는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품 안에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아이의 가슴에선 이제 제법 힘찬 박동이 진우의 가슴팍을 때리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의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다. 성심병원의 낡은 램프 아래로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뒤쫓아오는 거대 권력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우는 오직 아이의 숨소리에만 집중하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이의 가냘픈 심장 박동이 진우의 손바닥을 때릴 때마다 그의 전신에는 소름 돋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낚아챘으니 남은 것은 그 망가진 심장을 수선하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선 진우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이 아닌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제5장 부러진 메스, 타오르는 심장 더 브로컨 스캘펄. 성심병원 1번 수술실 앞. 진우는 아이를 안은 채 피범벅이 된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소아과 과장 정태호가 길을 막아섰다. 강진우 선생, 미쳤나? 옥상에서 개용이라니? 이건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야. 감염 수치 올라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당장 환자 넘기고 나가. 정 과장의 고함에 수술실 복도가 울렸다. 진우는 대답 대신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정 과장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살기마저 느껴졌다. 책임? 지금 이 아이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이 책임입니다. 비켜요. 1분 늦을 때마다 판막 괴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친구가 정말 여기 태산 병원 협력업체들 다 보고 있어. 자네 하나 때문에 우리 병원 소모품 공급 다 끊기게 생겼다고. 진우는 피식 웃었다. 역시 나였다. 태산의 그림자는 이미 병원의 혈관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었다. 공급이 끊겨? 그럼 안 쓰면 되겠네. 비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우가 정 과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수술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임철수가 당황하며 그 뒤를 따랐다. 수술대 위에 눕혀진 아이. 진우는 옥상에서 임시로 열어두었던 가슴을 다시 정교하게 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강 선생님, 인공심폐기 소모품함이 비어 있습니다. 소아용 옥시제네이터 인공. 폐가 하나도 없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진우의 손이 멈췄다. 소아용 인공폐는 태산 의료기기에서 독점 공급하는 품목이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있던 재고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치졸한 새끼들. 진우가 이를 갈았다. 아이의 심장을 세우고 수술하려면 인공심폐기는 필수였다. 장비가 없으면 수술은 불가능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절망으로 내려앉았다. 선생님, 그냥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임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우는 눈을 감았다. 귀에 꽂힌 낡은 청진기를 통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었다. 살려줘.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아이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철수야, 성인용 옥시제네이터 가져와. 그리고 폐쇄형 회로클로즈드 루프 세팅해. 네,
성인용요? 아이 혈액량이 성인용 기계를 다 채우지도 못해요. 혈액 희석되어서 아이 쇼크 사합니다. 부족한 혈액은 내 걸 뽑아서라도 채울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리고 기계 필터 개조한다. 10분 내로 세팅 끝내. 진우는 직접 메스를 들고 구식 인공심폐기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기계의 튜브를 자르고 성인용 장비를 아이의 체격에 맞게 강제로 소형화시키는 야전 개조를 시작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오직 수만 번의 수술과 기계의 원리를 꿰뚫고 있는 천재만이 할 수 있는 도박이었다. 미친 짓이야. 저건 의술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참관실에서 지켜보던 의사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진우의 손끝은 정교했다. 성인용 장비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수동 밸브를 달고 아이의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혈류 속도를 손으로 직접 조절하기 시작했다. 순환 시작. 기계가 돌아가며 아이의 피가 튜브를 타고 흘렀다. 모니터의 수치가 요동치다 이내 안정을 찾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성공. 성공입니다. 바이탈 잡혔어요. 임철수가 환호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제 시작이라는 듯 무서운 집중력으로 아이의 심장 내부로 들어갔다. 뒤틀린 판막, 뚫려버린 심실 중격. 진우는 태산에서 공급을 끊어버린 고가의 패치 대신 아이의 심장, 외벽 조직 PRICARDIUM을 떼어내 직접 패치를 만들었다. 사악사악. 바느질 소리만이 고요한 수술실을 채웠다. 진우는 한 땀 한 땀 아이의 미래를 깃듯이 정성을 다했다. 들리니? 이제 곧 시원해질 거야. 내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진우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3시간의 사투 끝에 진우는 마지막 실매듭을 지었다. 인공심폐기 정지. 자가 박동 확인합니다. 기계가 멈췄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침묵이 흘렀다. 아이의 심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 됩니다. 안 뛰어요. 에피네프린 투여할까요? 아니 기다려. 진우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심장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는 엄마의 손길처럼. 일어나.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청진기를 타고 강렬한 울림이 전해졌다. 콱광. 천둥 소리 같은 박동이 진우의 손바닥을 밀어 올렸다. 두근, 두근, 두근. 선홍빛 피가 아이의 전신으로 뻗어나갔다. 창백했던 아이의 뺨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다. 모니터의 산소 포화도가 100%를 찍으며 경쾌한 비품을 내뱉었다. 살았다. 누군가의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진우는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을 늦추며 비틀거렸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진우 앞에는 태산병원의 법무팀, 사내들이 서류 봉투를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진우 선생, 무단 의료 행위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왔더군요. 귀하의 촉탁의 자격정지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진우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 그들의 발밑에 던졌다. 그리고 낡은 청진기를 손목에 감으며 차갑게 웃었다. 고소든 정지든 마음대로 해. 난 방금 이 아이의 50년 인생을 구했으니까. 당신들이 종이 조각으로 내 손을 묶을 수 있을 것 같나? 진우는 그들을 지나쳐 아이의 부모가 기다리는 대기실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태산의 거대한 권력이 으르렁거렸지만 진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의 심장이 제 궤도를 찾으며 내뱉는 규칙적인 박동 소리. 그 소리는 수술실의 차가운 기계 음마저 집어삼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를 훈장처럼 가슴에 품고 수술실을 나섰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꽃다발이 아닌 날카로운 법적고 서류와 차가운 징계 통보였습니다. 제육장 거인의 발톱과 들불 더 자이언츠 클로 언드 더 와일드 파이어. 수술실 밖 복도는 승전고가 울려야 할 자리였으나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산병원에서 파견된 법무팀 사내들은 마치 장례식 조문객처럼 검은 양복을 입고 진우를 에워쌌습니다. 강진우 선생 서명하시죠. 무단 개흉 및 규격 미달 의료기기 무단 개조.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당신의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 대상입니다. 사내가 내민 서류에는 성심병원 사직 및 의료 과실 자인서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진우는 피 묻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사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규격 미달? 진우의 목소리가 복도를 낮게 긁었습니다. 당신들이 소모품 공급을 끊었을 때 그 아이의 심장은 규격을 따질 여유가 없었어.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규격을 따지는 게 의사인가? 아니면 당신들 같은 장사꾼인가? 말 조심하십시오.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법? 그래, 법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둬. 내가 오늘 살린 건 아이 하나가 아니라 당신들이 버린 의사로서의 양심이야. 진우는 서류를 찢어 사내의 가슴팍에 던져버리고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이봐. 강진우. 하는 고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심병원 정문 앞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 딸 살려낸 강 선생님을 내쫓지 마라. 사람 살리는 게 죄냐. 태산병원은 각성하라. 어제 수술받은 아이의 아버지와 진우가 지하 진료소에서 구했던 노숙자. 노인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자 진우에게 진료받았던 가난한 환자들과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임철수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낡은 의국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최태수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환자 곁을 지켰던 이유, 그 사람 냄새가 이곳 성심병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속보 성심병원 강모 의사, 검증되지 않은 기계 개조로 아동 생명 위협. 대형 언론사를 동원한 태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찬반으로 갈렸고 보건복지부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박 원장은 결국 진우를 호출했습니다. 강 선생, 미안하네. 내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일단 한 달만 정직 처분받고 내려가 있게. 태산 쪽에서 자네를 완전히 매장하려 작정했어. 박 원장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청진기를 챙겼습니다. 원장님, 한 달 뒤엔 제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태산병원 VVIP 병동 7층. 거기 비밀 장부에 우리 병원에서 태산으로 빼돌려진 소모품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급 중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병원을 떠나라는 명령을 적진으로 파고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가운 대신 검은 점퍼를 걸치고 태산병원의 화려한 로비에 섰습니다.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 하지만 진우의 귀에 들리는 건 기계가 내는 완벽한 신호음이 아니었습니다. 벽 너머 돈과 권력에 가려져 숨죽여 우는 환자들의 신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품속에 감춘문 교수의 청진기를 꽉 쥐었습니다. 들려줘. 이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썩은 심장 소리를. 진우는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VVIP 병동 7층. 그곳엔 그를 몰락시켰던 이사장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진짜 진실, 그리고 성심병원을 무너뜨리려는 거대 음모의 심장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적이 감도는 대리석 폭도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긴장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때 청진기를 타고 익숙하지만 불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701호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거칠고 불규칙한 노인의 호흡음.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호흡기를 단 채 각종 장비에 묶여있는 태산그룹의 회장 태중권이 누워 있었습니다. 태산의 절대 권력자이자 진우를 매장하려 했던 장본인. 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뛰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뇌사 상태인 그를 경영권 승계 싸움을 위해 기계로 억지로 살려두고 있는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법과 규격인가? 진우의 손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던 태산의 민낯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